많은 내용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이런 보도를 했죠. 1억 2천만 원 돈이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받았다. 자, 이 돈의 원래 출처는 나왔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한겨레 신문 오늘 단독 보도 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지방선거 예비후보 돈 받아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 씨가 증언을 했는데 맨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보고해줘야 한다며 지시를 했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김영선이 갚아주었다라고 나오는데 노영 변호사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고령군수 후보하고 고령군수 후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 후보, 대구 시의원 후보, 예. 예. 그러니까 이모 씨랑 뭐 배모 씨라는 예, 분이 이제 예. 있는데 이 사람 두 명으로부터 6천만 원씩을 각각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거예요. 공천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네. 그랬는데 그 두 분의 공천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놔 이랬겠죠. 근데 사실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돈을 다 썼으니까 돈을 없어.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 돈을 하필이면 그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그때 나가가지고 됐잖아요. 창녕 국회의원 보궐선거죠. 네, 네. 창원의창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 보전 비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 보전 비용 받은 걸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된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된 거잖아요. 네. 뭐야 이게?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 3억 우리가 그때 여기서 강혜경 3억 씨가 7천만 원? 나와가지고 네. 그때 3억 6천만 원이라고 네, 했고 예. 실제는 3억 7천 얼마인데 예, 예. 그 대선 여론조사를 대통령에게 매일매일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81번인가요? 그 대선 여론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청구하러 갔다가 네. 실제 돈을 못 받고 강혜경 씨 공천. 말에 의하면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 보전 비용 받아가지고 대신 이 돈을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6천만 원 돌려준 게 됐죠. 저 야,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 자, 노영 변호사 이제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것은 네네. 명태균 씨가 이 돈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직 받은 건 아니고, 예, 여론조사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을 통해서 이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자, 1,000만 원 단위로 돈을 몇 차례 준 것 같고요. 자, 그것이 이제 본인들의 공천을 위해서 줬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돈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어머나.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당사자들은 단순한 차용관계다, 돈 빌려주고 받았다 이제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태균 씨는 그거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이 한 일이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예.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차용증까지 써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6천만 원, 6천만 원, 뭐 1억 2천을 다 준 게 아니고 각각 3천만 원씩 돌려주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써가지고 놔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공천 자금이 터질 때마다 상투적인 변명이 빌린 돈이다. 이렇게 둘러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돈을 내게 하는 명목은 뭐 내가 유력자한테 결정권자한테 그 가서 좀 당신 공천을 봐줄 테니 활동 비용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다가 선물도 뭐 해야 되고 등등등 뭔 비용이든 짜냅니다. 아이디어를. 대개 이렇게 해서 공천 헌금 또는 공천 로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걸리면 꼭 빌린 돈이래. 이제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천이 됐다면 안 돌려줄 돈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공하면은 그냥 저 먹고 꿀꺽. 만약에 못하면 반 정도는 돌려주는 이거 저 지금 동해 석유 시추하는데 그런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한 개 시추공 뜯는데 1,000억 원인데 그게 성공불융자라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그 1,000억 원은 돌려받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날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꿔주는 돈. 이런 걸 성공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꺼주고 하면은 이자가 붙고 원금이 네. 붙고 그 다음에 상환 기한이 붙고 아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출마하거나 선거 기간에는 돈 이런 관리를 굉장히 조심하지 않나요, 후보들은? 조심하죠. 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이 기간을 빌려줬는데 차용이다.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은 상식이 안 맞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건 100% 걸려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돈을 그 우리 오정 TV 우리 오 대표로부터 돈을 6천만 원 빌리는데 없어요. 일단 좀 네. 빌려줘. 네. 그리고 여러 차례 나누어 줬는데 네. 차용증을 안 써. 아. 그래서 마지막 한 1,000만 원쯤 들어올 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써야 차용증을 쓰자. 자 그러면 이 차용증을 쓴 행위는 명백하게 차용의 관계냐? 네. 아니면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해서 시의원이 되거나 군수돼야 돼. 자 그걸 생각하고 이 사람 힘이 엄청 있으니까 사전에 좀 약을 친다 이런 표현 쓰죠. 아, 네. 그런 걸로 줄 것인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시각으로는 어때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6천만 원 이상의 안 갚더라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관계라면 네.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돈을 만약에 김종대 의원님한테 제가 6천만 원 빌려줘요. 예. 어차피 못 받을 거 아는데 절대 안 빌려주지. 이 사람은 6천만 원 받아도 아니, 나한테 왜 해줄 수 있는 게 저렇게 없잖아요. 공천받아 국회의원 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기자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그 공천 못 받은 그 후보들에게 아, 네. 전화를 탁탁 끊어버리고 연락이 지금 안 된대요. 아, 네. 그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도 피의자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선관위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고발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아, 네. 본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그 상황을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그거 인정하면 이제 큰일 나죠. 선관위가 이 내용을 적발해서 네. 조사를 한 뒤에 한 5, 6개월 뒤에 검찰로 이거는 고발을 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죠. 작년 11월에 줬는데 지금 이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자 빌린 돈이다. 아니다. 공천 관련된 헌금이었다. 이제 이게 이제 공방이 붙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네. 하나 여러분들께 공개하면 그 중에 돈을 6천만 원 줬다고 하는 빌려줬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민주평통이라고요. 대구에 있는 한 지역에서 관변단체. 관면단체 지회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그 말은 누군가 추천을 해줬고 네. 이 사람은 공천을 못 받았지만 네. 민주평통 지회장 자리 이게 뭐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검찰에 모두 다 제공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약간 변화 조짐이 보이는 거는 여태까지는 창원지검에 그냥 떠다 밀고 방치해 놓은 수사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들은 좀 대검에서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부산지검, 대구지검에 검사를 차출해서 수사팀을 보강했다. 아.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치자금에 관한 부분은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게 네. 2023년 5월에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아마 이제 이게 좀 박차를 가했나 봐요. 수사의 네. 진행 자체가.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전부 다 제출을 했대요. 검찰에. 네, 검찰에.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서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명태균 씨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에. 그럼 명태균 씨를 조사하다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에 관련된 자료들도 나올 텐데 이게 그러면 집중적으로 수사가 가게끔 냅둔다고요, 대통령실에서? 자, 이 건은 이제 돈을 주고 받은 건이니까 김건희 그렇지. 여사의 공천 계획과 직접 연관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서 네.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화가 나 나면- 검찰 수사할 때 네. 좋다, 내 다 불어버리겠다라고 한 사실이 네. 별건으로 나와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강혜경 씨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이죠. 예. 그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가 뭐라고 말하면서 강혜경 씨에게 지시를 했느냐. 네. 가서 이제 돈이 필요하면 미래한국 연구소에 가서 뭐 누구누구 A와 B에게 돈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돈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말을 할 때 왜 그들이 돈을 주죠? 현실적으로. 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한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창원지검에서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 4,000개, 아마 이것은 강희경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 4,000개를 검찰에 완전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김정대 의원 말씀대로 검찰이
대검과 관계없이 창원지검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수수하자라고 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은 예. 이건 명태균 씨의 확실한 약점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카드를 가지려면은 정치자금 정도는 수사할 의지가 있다. 물론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일단 수사는 기본은 제대로 해놔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까지는 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그 강혜경 씨가 곧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하죠.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법사위 운영위에 2번 다 나오겠다는 입장으로 우린 듣고 있는데 21일하고 이제 운영위는 11월 1일. 예. 1일입니까? 1일입니까? 1일. 1일. 예. 그러면은 중심 질문이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나올 게 많아요. 의원 아니 많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원들이 건너뛸 리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효력이 있는 증언입니다.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검찰도 중요하지만은 국회 증언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나오고 또 그런 어떤 주장에 근거가 있느냐도 의원들이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수사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자, 오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와 함께 노정면 의원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이 문제를 본인이 입수했던 내용을 공개했는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보도 자료로만 이제 언론사에 보냈고 역시 우리는 언론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요구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네.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돼 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정리가 돼 있던데 예, 앞으로는 노정면 의원 스픽스에도 보도 자료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아예 못 받았는데 예. 자, 그래서 지금 희한합니다. 이게 방송을 하는 중에 네. 이게 전화가 이상한 전화가 와 있어서 혹시 명태균 씨한테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분이 아니고 관련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워낙 복잡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에 명태균 씨가 네.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한겨레신문에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이렇게 하면서 네. 내부에서 그래 한겨레신문에서 오늘 보도 위에 발칵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뭐 보도만 나가면은 뭐 아니요, 맨날 이제 돈 그렇게. 문제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연락을 해보고 문자도 넣고 전화도 시도했는데 저하고는 이제 거의 단절된 절연. 느낌이어서 절연한 느낌이어서 네. 어떻게 이제 취재를 더 하느냐. 네. 정규재 TV 오늘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빠 논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강력하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친오빠다라는 이제 얘기를 친오빠라고 했다고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 말 씨가 뒤집은 김건희 거죠. 여사의 이제 친오빠로 말을 뒤집은 거예요.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했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 하면서 회의하면서 명태균 씨가 인질극 벌이니까 자극하지 말자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깨갱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계속 자극하다가 네. 명태균 씨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막 내가 계속 까겠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깨갱했잖아요. 오늘 자극하지 말자. 어떤 느낌이에요? 자극하지. 야 진짜 못났다. 와 정말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어요? 이럴수록 더 자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양 정책 이제 실패하신 거예요, 전 대표님. 완전 이제 실패. 바람으로 완전 가야 됩니다. 바람으로 간다, 네. 태양으로 간다. 뭐 그건 끝까지 이제 지켜보기로 아니, 하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저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런 태도는 어떻게 봐요? 예. 아니 한참 싸우다가 네. 김재원 너 보수가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두고 봐. 네. 이 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저렇게 그냥 저 자체로 나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그때 회의 참석한 딴 사람이 김재원 최고한테 물었대는 거 아니야? 왜 명태균 씨 공격 안 하냐? 네. 어디서 듣자 하니까 당신 명태균 씨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야 자극하지 말자.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인질극이잖아. 그 인질은 누구겠어? 대통령실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고 싶은데 네.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그럼 요전에 철창에서 짓는 개라 그러면서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고 한 거는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꼬랑지 내리고 이게 36개 주렐랑이라는 전술입니다. 이게. 그러네.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 김재원 씨의 태도도 그렇고 월요일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어떤 불이탈을 내걸까가 사실 걱정이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에 나갈 예정이잖아요. 네. 오전 10시죠. 네. 네. 아니, 그건 10시에 이제 국감이 시작된다는 되고. 거고 강혜경 씨는 2시에 나갈 건데. 오후 2시에. 네.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내용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근데 여당 의원들은 사실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설마? 아니 그렇죠. 아니, 여당은 그러겠죠. 여당은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뻔뻔한데.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하고 여당 의원들하고 지금 어떤 종류의 이 커넥션? 라인이 커넥션이 저는 형성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명태균 씨는 지금 강혜경 씨를 죽여야지 자기가 사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럼 강혜경 씨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강혜경 씨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야지만 자기가 되는데 그 신뢰성 떨어뜨리는 방식을 누가 해주겠냐. 원래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 서로 대질하듯이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일단 본인은 나오면 위증죄 같은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질문을 대신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들인데 그렇죠. 여당 의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이 강혜경 씨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여당 의원들하고 저는 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재원 씨 깨갱하는 걸 보면서 특히 더 그렇게 느꼈어요. 그쵸. 인질극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뭔가 얘를 좀 보호해라 뭐 이런 오다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근데 네.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제 이번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강혜경 씨를 공익 제보가 아니라 허위 사실 또는 사기범 횡령범으로 몬다 이러면 이 사람 다음에 국회의원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네. 내년이 맞아.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모르는 일이고 실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르고 보자 이럴 가능성이 좀 커요. 아니 맞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빠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그때 국민들 99.9%가 뭐 이건 있는 그대로 친오빠가 아니라 대통령인 걸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거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인데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날리면이라 그러듯이 친오빠라 그랬어. 그리고 나자마자 제가 CBS에 나가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직접 오빠를 만나서 취재했다고 하면서 2번 친오빠가 명태균 씨를 만났다. 이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명태균 씨는 친오빠하고는 내가 정치적인 얘기 할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인 거를 재확인을 했다가 맞아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가 나고 그 이튿날 사실은 친오빠였다. 2번 만났다. 딱딱 떨어져. 이 팩트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 양상을 봤길래 아, 누군가 먼저 정답을 만들어 놓고 공유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 거기에다 서정욱 변호사는 대통령실하고 자주 통화한다고 자기 입으로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도 질문이 저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아 근데 친오빠여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니, 친오빠도 그렇지만 민간인이고. 국정이 직접 그러니까요. 개입했다는데 지금은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끌려고 원래 그럼요. 이 독에 중독이 되면 독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독을 치유할 때는 더 독한 독을 써야 이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친오빠고 뭐고 나중 문제고 네. 그러나 일단 이 발등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독을 쓴 겁니다. 그럼 독 확실히 처방을 한 거예요. 확실한 거는 명태균 씨가 그럼 대통령실에 깨갱한 거네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아니지. 그거-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그건 봐봐. 반대지. 거래인데 이거는 거래예요? 뭐 협의라고 있다고. 하기는 아. 거래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대통령실이 맨날 뭐 명태균 씨의 찍소리도 못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물밑에서 어떤 그 필요한 네트워크는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서 변호사가 하루 만에 그래서- 그거 나오자마자 친오빠한테 바로 취재가 그래서 됩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다른 언론사에도 미리 다 정리를 좀 해줘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원래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태균 씨랑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얼마든지 조작을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저는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 오빠 전화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얘기도 그 오빠가 그 친오빠가 했다는 건가? 전화했다는 아니 거. 왜냐하면 맨날 말을 오늘 이 오빠 바꾸잖아요. 논쟁이 이제 이렇게 가면요. 자 오빠 전화 왔어요. 다 잘 될 거예요라고 했던 거는 여러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오빠는 그러면 만약에 자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 씨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럼 국정에 직접 개입해서 공천까지 얘기를 했다?
이렇게 확정이 되잖아요. 여러 아니, 사람이 그런데 들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여러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용기 있게 나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요. 손드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 강혜경 씨 혼자인데 강혜경 씨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강혜경 씨 말고 지금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고 그것은 지금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김진우 씨다라고 하면 그럼 가족 간에 이제 국정에 직접 개입했다. 가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가족 정치가 가족 이야, 권력인데. 최악이다. 근데 물론 최악이지. 그것도 독입니다. 네, 그러나 최악이지. 일단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오빠가 누구 오빠냐보다도 명태균 씨가 원래 이걸 깐 목적은 자기와 여사의 친분을 과시하려고 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진 거야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오빠 논쟁은 오빠 논쟁대로 하되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저는 강혜경 씨 입장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노 변호사가 이거는 다른 본업도 있는데 네. 이걸 그 많은 자료를 챙기고 정리하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려움으로 이해해 준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더라도 얼마만큼 입증될 수 있는 진실을 밝혀줄 거냐. 이걸 사실은 시청자들은 묻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많이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지만은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고 또 본인이 애초에 가고자 했던 길을 가주셔야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이다. 이런 점으로 아마 야당과의 또잘 커넥션은 관리하실 없습니까? 걸로 봐요. 그러면 우리 강혜경 씨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야당이 좀 준비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증인이 공감- 오염이 되잖아요. 아. 그거는 나중에 또 공격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 여당이 그러면 막 대놓고 대통령도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증인을 저기 공격하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저렇게 뭐 때를 쓰고 증인을 압박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견제를 해야지. 해줘야죠. 그거. 견제를 해야 하고 이제 야당도 이제 접촉을 그냥 하면서 가만히 어떤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내용들이 파악을 하고 그거는.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 강혜경 씨에게 뭔가 접촉해서 뭐 해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네. 자, 어찌됐든 오늘 오빠 논쟁이 있었는데 정규제 TV에 나와 이제 인터뷰를 장시간 하던데요. 자, 오빠 논쟁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직접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그 논란이 됐던 오빠라는 부분 있죠? 누굽니까, 그 오빠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네, 김건희 여사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 진보 좌파 쪽의 언론이 네, 40일이 넘도록 지금 50일 가까이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네. 이제 오빠 같은 경우도요. 제가 조선일보, 네. TV조선, 네. 그다음에 그런 데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네, 오빠 저는 그냥 그걸 올린 거예요. 김재호 씨 때문에. 네. 그 오빠가 문제됐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네. 아니, 우리 명사장이 예를 들어서 오빠가 누구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아는 대로 얘기하면 그만이고, 아니 저 김건희 여사의 저 오빠라니까요. 아, 친오빠? 네, 김진우. 맨날 말이 틀려져. 저 말도 계속 빙빙 맨날 돌리다가 아니 누가 몰라 친분 관계 가시하려고 깐 거 다 알아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말을 빙빙 돌리다 두 번 세 번 물으니까 그제서야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분은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이거 방송국마다 거짓- 틀려. 어? 인터뷰하는 방송국마다 한 번은 친오빠라 그랬다가 한 번은 강남 스타일을 알지 않냐 그랬다가 한 번은 아니라 그랬다가 맨날 말이 바뀌는데 그렇게 맨날 말이 바뀌는 사람의 말을 또 믿으면- 금과 억조처럼 믿으면서 강혜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은 지금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런 말을 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리고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나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고 내가 말을 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때? 나를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데 민주당이나 다른 곳은 너무 안일하게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있다. 이게 너무 섭섭해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저런 여러 번 이제 오빠 겪었죠. 논쟁을 진짜 하면서 여러 번 명태균 겪었죠. 씨가 저렇게 언론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 추측해 보면 용산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럼요. 것이 분명하다. 난 이렇게 이중거래라고 봐요. 이중거래다. 예, 양다리자 전형적인 이중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역시 명태균 씨는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생존 전략을 항상 본인에게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사하는 거고
또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오빠 논쟁을 촉발시킨 당사자고 자기가 다 확인을 해줘 놓고 저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걸 규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왜 저 중간에 잘린 카톡 메시지 앞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뭔 얘기를 했는지 그걸 마저 까면 돼. 그래서 저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여당하고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게 친오빠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얘기였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오빠가 자기를 허풍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제 오빠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빠가 허풍쟁이라고 이 명태균이를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뭐 얘기를 한 거였다고 하면 이준석 얘기가 왜 나와요? 왜 이준석한테 물어본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맥락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친오빠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들은 말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냥 우기면은 그게 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걸 그냥 계속해서 쉴드를 그런 식으로 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말을 아무도 안 믿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서 그냥 그런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사실 그걸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매우 싫다는 얘기고 아니, 아까 그래. 어떤 분 잠깐만요. 이 스픽스에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라비님이 아까는 도와주면 오염된다면서요 노변. 근데 왜 민주당이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안 도와주는 거. 이걸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상대방이 말할 거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의로운 증인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냥 앉아서 이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느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아니, 이제 지금 이걸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민주당이 민주당 차원이든 아니면 국회의원 차원이든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이 역할을 좀 더 하자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사주를 한다거나 뭔가 사전에 담아버려서 뭐를 하는 것처럼 해서는 또 공익 제보자에 대한 것들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게 김기현 변호사 사건이에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지금 오빠 논쟁을 넘어서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해서 이제 산단 문제로까지 막 넘어갑니다. 산단, 명태균, 김영선이가 다 해가지고 자, 창원 의장 발전 엄청나게 시켰는데 자, 지금 오전에 이제 네. 요거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서정욱 변호사하고 토론할 때 네. 제가 하도 주장이 좀 듣기에 황당무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친오 빼면 왜 이준석이 나오냐 이것만은 아무 말을 대답을 못했어요. 못하죠. 네. 예. 아까 노 변호사가 제기한 의문인데 그 부분에서는 아예 설명을 포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그렇게 잘 알아도. 예? 서정학 변호사는 저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는데 원래 그래요. 네. 자, 뭐 정치득 비서실장이 직접 여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내 친오빠다. 2번이나 확인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친오빠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불가역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는 물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자, 오빠가 친오빠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게 이제 모든 것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게 이제 돈 문제를 넘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과 관련된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가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제 예. 댓글에서 민주당이 너무 안 보호해준다는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지금 공익제보자로 1호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했지만 지금 좀 지켜보시면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 하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하자라는 네. 이런 이제 그 의견으로 좀 네, 받아들이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명태균 국정 개입이 결국 산단까지 국가산업단지까지 갔다라는 내용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좋은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땡겨가지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저거.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란 놀랍게도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일일이 보도자료 문구를 불러줍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라는 말을 넣고 네.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 방위산업 원자력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쾌거.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창원시 원팀되어 1군 갑진 성감을 해놓고 네네. 이렇게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산단 최종 후보지를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강 씨에게 세부적인 문구를 일일이 불러주며 첨삭까지 지시했고 창원시가 국가산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담은 김영선 의원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인이 저 내용을 먼저 알고 제작물로 현수막을 다 만들으라고 했다. 보좌관이면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인이 저걸 알고 미리 지시했다는 것을 보좌관도 안 돼요. 근데 보좌관도 안 된다. 예. 근데 저기에서는 3월 15일 날 발표했고 3월 14일 날 저걸 만들려고 이제 했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경남 MBC 10월 7일자 방송 뉴스를 보세요. 뉴스데스크. 7일이요? 경남 MBC 10월 7일자 뉴스에 보면 네. 3월 15일로부터 44일 전에 이미 저 산단과 관련된 대외비 자료가 김영선 의원의 직원으로부터 SNS에 올라온 내용이 나옵니다. 44일 전에요? 4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러니까 저 자료는 이제 강혜경 씨가 3월 14일 날 만들라고 했던 명태균 씨로부터 그 통화 관련된 내용을 저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태균 씨가 저기에 관여해가지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김영선 의원의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는 아까 지금 정기한 편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 그게 그쵸?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껴가지고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자기가 이제 뭔가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잘 그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다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명태균 씨의 정보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산업단지 자체를 명태균 씨가 만들었다는 데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명태균 씨가 자기가 여사나 네. 누구한테 해가지고 저기 뭐냐 창원 의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모양을 만들어냈다면은 이건 정보력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국정농단입니다. 정보력까지는 어떻게 조금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실제로는 양평 고속도로 휘게했듯이 똑같은 수법으로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아, 스픽스가 최초로 네. 명태균 대표의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머나. 본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3단이요? 이거는 대박. 진짜 중요한 대박이다. 나 이거 예상을 못했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국가 산단을 유치를 해요. 그 기획을 내가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린벨트가 풀릴 수도 없고 박안수는 그린벨트 창원 시장은 무조건 국가 산단이 들어와야 되고. 자,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인용해서 쓰십시오. 기획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사실 내가. 우리가 사전에 대본을 보고 하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난 전혀 그냥 정보력이냐 없는 거예요. 사전 기획이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획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우와. 아, 역시 바람이 아니라 산이네. 그러니까요. 야. 그럼 바람은 국정농단인 산을 거예요? 어? 국정농단 아니에요? 뭐 어떻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기획을 민간인인 이런 사람이 하고 그걸 대통령실과 얘기가 돼서 미리 알아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44일 전에 이미 그것은 알고 대책회의를 의원 사무실에서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시청 공무원과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와. 대표가 함께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기획을 했다고 한 거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취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그 산단 유치와 관련된 어떤 지역이 선정될 것이며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사무실을 아예 차려놓고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집기가 네. 특정한 공간으로 다 옮겨지면서 그곳에서 개발 사업까지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검찰이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고 검찰이 덮어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끼리는 새로운 걸로 알지만 창원에 가보면 국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지금 안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저기서 이제 대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빠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원래는 이제 신청서에는 대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 있었는데 실제 그 15일날 발표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농업, 북면, 대산면 네. 요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그리고 원래 그 307만인가 그렇게 예. 제곱미터인가 헥타르인가 이게 100만 평. 예. 예, 신청을 했다가 엄청나네. 340만으로 이제 되면서 어쨌든 대산면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산면에 땅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다 항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음. 그 항의를 이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이 명태균 씨한테. 예, 이쪽 그 김영선 쪽과 명태균 씨 라인에게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 산 왜?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그럴까요? 왜 없고. 샀을까? 왜 대산면을 샀을까? 그러니까 그 소문을 누가 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지금 이것도 말하면 잘못하면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고소한다고 할까봐 내가 명확히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아까 이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터뜨린 그 말과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그 저기 김영선 의원을 김해로 보낼 때, 김해로 가라 그럴 때 저기 처음에 나온 보도는 지역 맞춤 공약을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부분 뻔한 거예요. 지역 개발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거 어찌어찌 해볼 거니까 그거 믿고 김해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설마 이런 얘기 또 뭐 그때 그 선거 앞두고 비상경제회의다 뭔가 해가지고 아 그런데 하나 끼워 넣기 하려는가? 우리는 그런 정도의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맥이 다 있어. 이게 이미 의창해서 써먹은 수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발표 전에 이 대산면이라 그랬습니까? 빠져나간 데가. 네네. 예, 안 된 데가. 예, 그랬는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그것이 빠져나간 정확한 2개 지점을 찍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단순한 정보력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도 기획을 했다 그러고 왜 대산면이 빠졌는가도 다 알아요. 내가 보기에. 알아요. 명태균 씨는. 미리 알고 있었대요. 전부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질문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원희룡 장관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사진 집어넣어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이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거든요. 네. 원희룡 장관 여러분 아시죠? 양평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네. 양평 땅 그 휘게 종점 막 했잖아요. 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가. 아니, 그래서 이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뭐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내막을 어쩌면 제대로 우리가 취재하고 또 검찰이 수사하다 보면 어쩌면은 그동안의 의혹으로 갖고 있던 양평고속도로 휘게 만든 거라든가 네. 국가 이 기타 이 국정의 이권에 개입했던 부분들도 일정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전 장관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장면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고요. 정상적인 절차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아예 기획안을 가져온 것을 심지어는 지금 자 이 구획을 누가 정했느냐 최초에 그 대책회의를 창원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빼고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 장관이 이 정도 되면 왜 여기에 명태균이 나오는지는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공적으로 자신은 어떻게 했던 아 명태균 씨가 왜 그렇게 새벽까지 칠불사에 김영선 의원을 데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공천으로 하려고 했던 게 세비반띵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 당연하죠. 진짜 해먹을 결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해먹을까 하는 사람들만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 알고 정보 있고 기획도 가능하니까 야 여기에다 땅 사 너희 큰 돈 벌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익도 특정인에게 갔겠죠. 아니 그리고 왜 시청 공무원이 왜 김영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 왜 명태균이라고 하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거기 낄 이유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산당과 관련된 회의를 하냐고요. 진짜 하도 이해가 그 안 소문이 되잖아요. 많이 나니까 네. 창원시청 공무원이 모 정치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기꾼들만 모여 있는 것 같더라. 아이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야 되는 자리에 너는 이 땅 사, 너는 이 땅 사. 바깥에 하도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세상에. 꼭 사기꾼 집단 같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국힘 쪽의 관계자한테 얘기 들었죠. 그만큼 창원어창에서는 국가 산단과 관련된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그 제가 충청북도 경제자유청의 자문위원이거든요. 그 저기 자문위원들 그 저 결성식하고 자문회의 하는데 한 번도 안 갑니다. 전화가 와도 안 가요. 네. 오해받기 싫고 제가 뭐 항공산업에 대해 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연락이 자꾸 오는 건데 거기서는 외국 기업이나 국내 항공업체들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전직 의원으로서 그런 데 끼면은 이런 데 방송 나오기가 불편해진다고.
그 일체 관여를 안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요즘 지역입니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산업단지 하나 유치한다 그러면 이게 비리냐 아니냐보다도 지역은 목숨을 거는 데라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양보를 받거나 뺏어 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저기 뭐 이런 사업 벌리기 좋아하고 온갖 그냥 남발하는 거 좋아하는 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다 이런 첨단 산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이게 지난번에 명태균 씨랑 우리가 스픽스에서 여기서 인터뷰할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뭐라고 명태균 씨에게 질문했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후진이란 말은 지금 제 표현이지만, 김영선 씨 같은 의원을 왜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공천도 그렇게 또 받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 질문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위 10%에 컷오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왜 후지냐, 그 사람은 일 잘해가지고 산단도 유치하고 엄청나게 돈 많이 그랬죠. 뭐 그때 내가 첫 번째 산업단지 들은 얘기가 그 그 시점이야.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걸 하는데 뭐가 그 사람이 능력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산단도 유치하고 엄청 능력이 좋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을 하위 10%에 넣었을까요?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산단을 유치하는 과정에 뭔가 비리가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김영선의 능력으로 그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를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알고 명태균도 알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하위 10%에 넣어요? 그럼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바타로 하기에 이게 딱 안 좋은 맞는 거예요. 사람이었을 수도 근데 있는 이 부분은 거죠. 우리가 아직은 우리 추론이라는 걸 전제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권 개입도 아직은 확인된 건 없죠. 아직은. 저는 뭐 그러니까 주변에 저 많이 땅 산 알려서 거 땅 말이야. 사라고 했지.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사무실 옮긴 거는 팩트잖아요. 그건 확인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 의미냐, 여기까지는 아직은 종대행님 너무 자세히 묻지 마시고 어쨌든 지혜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소문을 많이 냈던 거고 뭐 사무실이 뭐 있다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본인은 아무렇게나 한 이야기인데 희생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국가 산단을 창원 어창 가면서 그 고향 비슷한 데가 빠졌어요. 아, 피해를 본 충청도가 당연할 거 아닙니까? 국가 산단은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4군데.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한 걸 밀어붙이고 이제 따냈는데 그 계획을 본인이 했다고 하고 김영선 의원이 따왔는데 그걸 누가 도와줬느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특별히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양평 게이트로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야 그러면은 국가 산단 결정하는 거를 그냥 아무나 야 여기 해줘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사인이 가서 그럼 지도도 그리고 이렇게 가서 하자고 하고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로 선출직 의원 중에 한 사람은요 대산면의 땅을 사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겠어요. 자, 이런저런 상황들이 창원에 벌어져 있으니까 이건 100% 스캔들로 가요. 스캔들로 간다. 그 내부의 이익과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짜여지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물론 지역에서는 산단을 지키고 싶겠지.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는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할 수가 이게 어떻게 이게 앞으로 모든 언론이 다 취재 붙을 그럼 거예요. 창원으로 오면서 어디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충청도는 충청도 들고 일어나라. 아니 그런데 충청도는 이런 거 뺏기는 전문대. 뭐든 지금 준다 그럴 때 안 시민분들 받았다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아이고 그것도 충청남도까지라고도 조금 더 나가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지금 정치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비판하다가 싹 다 들어갔어요. 명태균한테 비판도 하지 않아. 이건 뭐냐? 홍 지장도 지금 쏙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몰라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만 떠들고 있고 정말로 다른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김재원 최고가 자극하지 마라. 인질이 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실에서 혹시 오달을 한 거냐? 아니 물론 난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이 윤핵관 통해서 지금 대응 지침도 있겠죠. 있기야 있지만은 자기들 보신입니다. 우선은.
아니 홍 시장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도 심지어는, 보세요. 이준석 처음에 각세우는 듯하다가 완전히 그 명태균 씨랑 한편 먹고 지금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또 어떻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다 입을 다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엮이기 싫다는 거야. 엮이기 싫다는 엮이면 거.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얘기라고 뭐 이게 저기 명태균이 한번 그냥 카운터 펀치 날리니까 이게 뭐 그냥 동네 똥개 마냥 그냥 그럼 여당은 깽깽거리고 그럴 수 있다 치면 그럼 야당이 이게 기회잖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국감을 봐야죠 이제. 네, 확실하게 해가지고 봐야죠. 탁 되치기 해야죠. 다들 이렇게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범인인 건데. 저는 그러면. 보세요. 페이스북에 그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배고프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뭐 진보 너네들은 우리들 나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배고프다, 힘들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2번이나 썼어요. 뭐 태양정책 얘기도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더니 이제는 뭐 내가 그 뭐 연탄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 말이 진보한테 한 말이 아니라 보수한테 한 말이었어요, 사실은. 너네 나 빨리 뭐 줄 거 빨리 주고 내 입을 다물게 해. 이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뭐 먹은 거야? 그때 모르죠.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수는 줄 거 다 준다. 진보는 줄 거 안 주니까 시끄럽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을 향해서 소리를 한번 내고 내 오빠 그 카톡 한번 공개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샥 정리가 되잖아요. 나 배고파.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순진한 멍청한 이쪽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그들은 다 서로 알아듣고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보수는 건달이고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자, 혹시 페이스북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하 구별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요. 보도되는 언론, 단독 보도하는 모든 언론사에 명태균 대표가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고 그래서 반론을 짓도록 하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공대 플레이를 아니, 방송에서 독고다이가 뭡니까? 나홀로 플레이. 네, 나홀로 플레이. 그래서 단독 플레이. 특공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옴짝달싹 못하고 이 사람 입에만, 이 사람의 페이스북에만, 이 사람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명태균 씨의 입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 친오빠 변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뉴스타파처럼 사실을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해왔던 행동, 짓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또 주장해요. 아니, 명태균 씨는 200개의 캡처 카톡은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200개의 캡처 카톡이 있다니까요. 예. 자기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상황 따라서 내가 말을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저렇게도 해줄 수 있어.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2,000장의 체리따봉이 있어. 근데 그중에서 200개는 정말 대단한 거야. 내가 오빠 한번 보여줬지 그건 에피타이저감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이라고 말했어. 이건 A라고 말했어. B라고 말했어. 친오빠라고 했어. 뭐 윤석열이라고 말했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캡처된 이것만 보여주면 너네는 다 죽어.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무기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대단한 말은 아닌데 명태균 현상이다. 예.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이 명태균의 입을 바라보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 현상은 명태균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일단은 오히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언론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면에는 명태균이한테 뭘 바라기 때문이거든. 기대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단기 필마로 나서서 그 힘센 대통령 내와 여당의 최고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기술 좀 보여줘. 이걸 나는 듣고 싶고 보도하고 싶어. 네. 이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나온 영화 조커에서 착하게 살려다가 세상의 부조리에 좌절해가지고 악당으로 돌변하는 조커가 나와. 네. 주인공이. 그러게 왜 주인공이냐. 이런 컬트 영화에서는 세상에 미쳤을 때는 저런 악당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그 영화의 줄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악당인 건 맞고 허풍쟁이인 건 맞는데 그 실력을 한번 보여줘 하고 또 열광한다니까. 네. 그게 바로 명태균 현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자, 선님께서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명 씨가 이렇게 협박성 말을 하는데 검사들 뭐하니 이렇게 했는데, 자, 용산 국힘은 아무 소리 안 해. 자, 검찰도 그럴 것이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무슨 말 그랬냐. 검찰에서 명태균 씨 압수수색하면서 핸드폰 몇 개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깡통폰이라고 해서 돌려주지 않았냐. 근데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자기 핸드폰에 이만큼 자료 있다고 잘난 척하면서 2,000개 뭐 얘기하고 200개 얘기하고 오빠 카톡 계속 간다 이런 얘기했으면 결국은 그때 검찰이 가져간 핸드폰 말고 많은 정보를 딴 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앉아서 말했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검찰 지금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맞아. 이게 바로 우리 검찰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거 불기소하는 거 보세요. 그 불기소 이유를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얘기를 쓰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김건희 여사를 그냥 옹호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도 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아까 김종대 의원이 우리 강혜경 씨 관련해서 그 성관이 수사 요즘 뭐 대검도 관여하고 뭐 잘한다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 바뀐다 말해서 속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걱정인데 이 생각을 제가 사실 솔직히 했다고요.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자, 명태균은 아마 시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요. 집단적으로 최면 상태, 용산, 국힘 그리고 검찰까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같은 유튜버 그리고 민주당 떠들어봐라. 시간 가면 끝이지 라고 하면서 다른 이슈가 나와서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나라 걱정하는 분도 많고요. 네. 이 부분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옛날에 검찰은 기본은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위에서 개입했을 때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예 그것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뭐 조카 조작했다. 당연히 없습니다.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도 마찬가지로 기본조차 안 하는 검찰이 된다면 그건 싹수가 이제 뭐 보나만 한 거고. 근데 뭐라도 하려고 기본만이라도 일단 해놓고 판단을 이제 위에 구하는 시기 되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다르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네? 기본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이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고 민심은 엄청 기울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검찰이 기본이라도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뭐 싹 갈아 압박- 엎어야 됩니다. 뭐 1대 뭐 스픽스 불러 검사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썩은 간신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이게 무슨 검찰입니까? 그 저기 법기술자지. 검찰은 검사의 윤리가 있고 직업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봄이오면님께서는 개법으로 만들어버리네. 누구 덮어주려고. 특검이 답이고 촛불이 답이다. 슈퍼멜치님. 그리고 특검 꾸려가지고 노변 좀 합류 좀 하세요라는 선진님의 말씀도 있고요. 할 일 많네. 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겠지. 주희수님. 아이고. 노영 변호사 민주당 보냅시다. 김현수님 감사하고요. 특검에 정말로 붙여보자는 의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흥분하고 진실을 밝히자고 하더라도 끝까지 집단적으로 듣고 가면 검찰,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끝이구나. 나라가 개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러났는데도. 네. 자, 지금 14,000분이 들어와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 김종대 의원하고 제가 만들어 놓았던 김종대 레이더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네.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혹시 김종대 레이더 뜨면 꼭 봐주시면 상상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방송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하나 더 말씀드릴 주제가 있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국민들이 국위선양했다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스웨덴에 가서 스웨덴 대사관. 대사관 앞에서 아. 한강 노벨상 노벨- 반대를 한다는 보수단체 회원이 수십 명 모였습니다. 아, 노벨 저는 저 사진에 왜 모자이크 노벨- 처리했는지 문학상. 모르겠어요. 노벨 문학상을 주면 안 된다고 어머나.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아니 얼굴을 왜 모자이크 처리해요? 자랑스러운 얼굴들인데 좀 제대로 보여주지. 진짜 나라망신이네요. 뻔뻔한 사람들이야. 야, 저게 정말로 국제우사도 저런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엉망진창이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가서 나라망신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보수단체란 말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래요. 정말 보수단체들은 저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종대님 저런 너무 거 지금 창피해, 어떻게 해야 진짜. 됩니까? 아니 사실은 항상 초월이다, 진짜. 저는 좀 언제 나오냐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
안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기 지금은 저 정도지만 어떤 빌미만 잡히면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부터 이제 그 한강 작가에 대한 낙인 찍기가 일종의 어떤 뭐 PC주의 그 페미니스트다 이런 거 하고 5.18, 4.3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왜곡돼 있다. 주로 이런 얘기인데 그 이런 얘기를 저렇게 보수 단체 같이 시위는 안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시작했어요. 네. 요전에 송평인 칼럼인가 동아일보 보십시오. 네. 역사와 문학은 다르대. 소설이니까 봐줄 만한 거고 노벨상 받을 만한 거지. 여기에는 4.3이 무장 반란이란 얘기가 빠져 있다 이거예요. 소설에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못 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요걸 갈라요. 역사하고.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봐줄 수 있는 거야. 이거 사실은 겉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속에는 뭐냐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저기 사정이 뭐 바뀌면은 이거 저기 반역사적 문학이라고 네. 언젠가 저기 역공을 가하겠다는 이런 협박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화가 나는 게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요. 저렇게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보 정권은 그 뭐라고 하죠? 온정주의.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제든 저런 사람들을 활개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없어져야 한 보수 돼요. 인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런 방식으로 5.18과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면 영원히 정권은 잡을 길 없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거라. 우리 정권 먹지 말고 100년 진보 정권 만들어주자. 그러려면 이 짓을 하거라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나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진 준비한 거 있습니까? 서점가예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서점가에 노벨문학상 한강 저걸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네. 뭐 25만 부가 팔렸고 전체 네, 100만 100만 부가 부. 팔렸고 네. 또 다른 책들이 지금 많이 맞아요.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줄 서서 사시잖아요. 자, 그러면 네. 저 시민들이 줄 서서 정말로 기다리죠. 줄 서서 기다리고 책을 사러 가는 저 모습에서 네. 야,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김종대 의원 말씀하셨는데 짧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 광장에 모였던 촛불 시민들이 지금은 서점에서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먼지 나는 세상에서 이 역기와 변태로 얼룩진 참으로 목불인견의 그 세태를 보다가 어쩌면은 이 작가가 이렇게 살펴보고 위로해주고 또 무언가 열어놓은 공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의 발걸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언론은 저 현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저기 줄 서 있고 또 한강 작가로부터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한테 나는 마이크를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그 우리가 2016년에 꿈꿨던 그 힘과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전혀 다른 데서 그런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언론이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촛불이 광장이 아니라 서점으로 향하고 있는 이색적인 현장에서 한번 우리도 주말에 한번 가가지고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